정규화가 나오고요. 정규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쭉 다. 그러다가 관계 우리 방금 했잖아요. 관계가 조금 더 그 예시들로 더 나와요. 존재 행위 관계까지 우리는 이미 봤는데 그 관계에 대한 하여튼 내용이거든요. 이게 다 좀 더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트랜잭션, 널, 본질식 결자, 인조식 결자를 좀 더 다룬다 였죠. 여기서 단점 아시면 되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선 봅시다. 정규화. 엑셀을 하나 좀 틀게요. 번호, 이름, 부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번호, 이름, 부서, 직업. 번호는 1, 2, 3, 4 정도 주고, 이거는 일정, 주소, 연순, 그다음에 한개 부서를 홍보, 그다음에 기획, 또 뭐 해볼까요? 마케팅 있고, 홍보 있고, 그냥 뭐 행정 이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직업은 다 그냥 영업사원 하나 놓고, 팀장 같은 거 놓고, 팀장 놓고, 행정은 모르겠어요. 그냥 사원 해봅시다. 오케이. 자, 정규화는 한번 저기 시나리오를 따져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내가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고 들어있는 거죠. 홍보를 하는데 얘가 또 행정도 합니다. 정규화의 시작은 일단은 이런 표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뭔가 두 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잘못 적혀 있죠. 네. DB를 설계할 때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뭔가 중복도 안 되고 겹치지 않게 내가 이 데이터들을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규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한번 설계가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유지보수도 좋아지고 데이터들을 읽기도 되게 좋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용하기 쉽게 만드는 일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정규화에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그 이름이 안 붙어진 테이블의 형태가 있어요. 조금 뭐랄까 원형 테이블인데 그냥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테이블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럼 이 문제가 있는 테이블을 내가 고쳐죠. 고치는 과정을 정규화라고 하고요. 그 정규화를 통해서 잘 만들어져서 이제 깨끗한 테이블이 된 것을 정규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1정규화, 제1정규형 이렇게 부르고 해요. 제1정규화가 됐을 때 정규화가 되면 이제 그거는 제1정규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있는 테이블은 어떤 테이블이라고 불러야 될까 하는 건데 처음엔 없어요. 명칭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 테이블 이거는 명칭이 없고 제1정규형이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고치어 가는 게 제 앞에 뺄게요. 이정규화를 거쳐야 돼요. 이거를 거치면 비로소 이정규형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름이 계속 붙어서 가요. 이정규형
다 사실 제가 붙거든요. 앞에 제명, 제뭐 이렇게 되고요. 이 제2정규형을 제3정규화를 시키면 제3정규형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저기로 했어요. 이게 예전에 메모를 좀 달아놨었는데 제 메모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테이블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1차 정규화를 하고 1차라고 하는구나. 바꿔 쓸게요. 정규화를 거치면은 제1차 정규형이 되고, 제1정규형은 2차 정규화가 필요한 놈이 돼요. 어쨌든 이런 단계예요. 지금 제가 화를 좀 잘 써야 되겠다. 1차예요. 1차, 2차, 3차. 예. 명칭을 처음에 좀 아셔야 돼요. 그런 느낌이고, 네, 여기는 그냥 필요한 놈이에요. 정규형이 필요한 놈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필요한 놈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속성에 데이터가 2개가 들어간 거예요. 속성 있는 데이터는 무조건 1개만 들어갑니다. 2개가 들어가는 이 이제 너무나 초보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래요. 그래서 얘를 바꿔야 됩니다. 한 사람이 2개의 부서에 뭐 들어간 경우네요. 근데 그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얘네들을 다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되니까 여기다가 삽입을 좀 할게요. 나눠가지고 지금 홍길동이랑 김철수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기획, 그 다음에 행정 이러고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속성 이거 필드라예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나머지 번호들은 뭐 다시 고쳐주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얘는 1차 정규 이 표현들이 좀 달라가지고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1차 정규형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1정규형이 필요한 테이블, 이렇게 이름 붙이면 돼요. 표현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잘 됐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제1정규형인 거예요. 테이블. 팀장. 이거 좀 저기 넣을까요? 올려놓읍시다. 이렇게. 1차 정규형. 이걸 제가 다 쓰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럴 필요도 없고, 정규형에 대한 잘 돼 있는 글 되게 많거든요. 이거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자, 1정규형. 저 과목 번호 지금 2개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가 문제예요. 이거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잘했죠? 그럼 이 1차 정규형이 된 거예요. 1차 정규형 됐고, 자, 그럼 2차 정규형은 뭘까 하는 건데, 2차 정규형의 테이블은 이런 식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학번이라고 하는 것에서 뭐야 이거 분리가 돼 있잖아. 아래와 같이 이렇게 별로고. 이거죠. 자, 요게 제2정규형이 필요한 상황. 자, 1정규형은 만족을 한 상황. 오케이. 그런데 현재 2정규형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만족 못하냐면 2정규형은요. 주식별자가 기본키가 지금 2개래요. 그러면은 주식별자가
나머지 속성들을 전체를 이렇게 구분해 줘야 돼요. 그러니 학생 번호가 103이랑 과목이 C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속성들을 전부 다 식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과목이라고 하는 속성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지도교수는 김은채, DB는 조DB, 자바는 박자바 이런 식으로 사실 나는 과목만 알면은 지도교수가 식별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쓰고자 했던 거는 이 두 가지 전체가 나머지 속성들을 다 구분하는 걸로 쓰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이게 가운데서 이렇게 얘네가 따로 식별이 되는 경우는 함수적으로 종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분적 함수 종속이라고 해요. 이게 완전 함수 종속이 돼야 되거든요. 완전 함수 종속 이게 돼야 좋은 건데 이게 굿이에요. 굿. 근데 현재 이런 테이블을 보시면 이거는 부분 함수 종속이 된 겁니다. 파트로만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는데 안에 있는 것도 돼요. 그러면 제대로 기본키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부분만 하고 있다. 해서 이런 완전 함수 종속은요. 부분 함수 종속은 완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식별키, 주키에 대한 것을 처리해 주는 게 이정규화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렇게 바꿔주죠. 과목이라고 하는 것과 지도교수는 따로 분리해야 돼요. 분리. 운영체제를 알면 어차피 지도교수를 아는 거였는데 그게 하나의 테이블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테이블은 그럼 이제 이정규화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학생 번호에 따라서 지금 학생 번호랑 여기 과목을 같이 넣었구나. 복합키네요. 이렇게 넣고 지금 얘를 식별하고 있는데 이렇게 식별하면은 잘 되는 거죠. 문제가 없어요. 뭐 따로 얘가 얘를 알고 얘가 얘를 알고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두 개를 다 가지게 된다는 소리가 되고 특히 여기 보세요. 학생 번호가 지금 103번 똑같은데 성적이 달라요. 그러면 103으로서 얘가 식별이 되지가 않죠. 오로지 두 개를 다 먹어줘야, 두 개를 다 봐야 식별이 되는 이런 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가운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걔는 따로 떼어주는 거가 이정규화. 그래서 주키예요, 주키. 주키에 관한 거였고요. 3정규화까지 보시면은 이 3정규화에서 기본키는 아이디래요. 아이디가 등급이랑 할인율을 식별을 지금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쵸? 내가 100일을 알면은 VIP 40에 102는 골드 20에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따로따로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정규형은 만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속성끼리 이거 일반 속성이죠. 그러니까 기본 키가 아닌 거죠. 키가 아닌 일반 속성이 VIP가 할인율 40을 식별해요. 골드가 20을 식별하고 브론즈가 10을 식별해요. 얘는 주키로서는 완전 함수 종속성은 만족을 하는데 일반 속성끼리에 갑자기 식별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이제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해요. 이행적. 순서대로 맞춰가는 거예요. 종속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이런 경우도 좋지 않다는 거죠. 주키가 모든 식별되는 것을 구분해주는 놈인데 너희들끼리 일반 속성끼리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면은 이렇게 되죠. 아이디는 등급만 식별하면 되고 등급은 할인율 식별하니까 이거를 기본키로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등급을. 어쨌든 계속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정교화를 많이 거치지 않은 테이블이 되게 많아져요.
보이스 코드 정규화 BCNF는 4정규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구나. 아, 맞아요. 4정규화가 아니고 4, 5 있죠. 그 3에서 한 번 더 들어간 거가 보이스 코드예요. 우리 후보키 아까 했었는데 후보키가 뭐였었냐면은 우리 유일성하고 최소성 만족하면 다 후보키였거든요. 근데 후보키가 아닌 게 종속을 갖고 있대요. 무슨 소리냐면 중복이 되는 키가, 중복이 되는 속성이 뭔가를 식별하고 있다 이 소리죠. 여기서 중복이 되는 게 두 개를 기본 키로 갔을 때 지도교수를 식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교수를 알면은 과목을 알 수가 있대. 이제 거꾸로도 간다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키고 얘네가 후보키고 또 주키고 후보키 안에 주키랑 대체키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키가 아니고 일반 속성이 다른 것을 지금 식별하는 중이에요. 이런 것도 좋지 않다는 거라서 나눠주게 되면은 지도교수가 식별할 수 있게끔 따로 주고 학생 번호는 지도교수를 식별하네요. 요 정도까지 아시면 돼요. 4차 정규와 5차 정규와는 잘 안 나올 겁니다. 4차 정규와 5차 정규와는 뭐를 해야 되냐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치 종속을 제거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5번에서는 조인 종속을 제거한다로 알면 돼요. 정규화가 제일 많이 나와가지고 천천히 다시 볼게요. 정규화는 그러한 거고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용하기 쉽게 계속 나누는 상황이 벌어져요. 정규화를 하게 된 배경이에요. 이상현상이 계속 벌어지다라는 거죠. 이상현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삽입갱신 삭제. 근데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A 삽입했는데 막 B 삽입되고 널 삽입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갱신을 해가지고 내가 A를 C로 바꿨는데 B도 갑자기 C로 바뀌어. 이러면 안 되죠. 널 같은 거 되면 안 되고. 삭제, 나 A만 삭제했는데 갑자기 B도 삭제돼 버렸어. 이러면 안 되죠. 그런 이상이랑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함수 종속성을 금방 했는데, 네. 완전히 함석, 그 다음에 이 복합적인 게 다 완벽하게 식별해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놈이 다른 걸 또 식별해. 이러면 이게 부분 함수적 종속성이 돼서 고쳐줘야 되죠. 완전 함수적 종속이 좋은 거죠. 이행 함수는 키도 아닌 것이 이러고 식별하는 거. 결정자 함수가 아까 그 보이드 코드 BCNF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단어에 대한 뜻들은요. 뜻은 차차 익혀지실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익히셔야 되는 거는 요거부터 일단 외워야 돼요. 정규화 단계 이거. 1정규화는 한 속성값만 확보하는 거고 2정규화가 부분함수, 3정규화가 이행함수, BCNF가 결정자 함수, 4정규화는 다치종속, 5정규화가 조인종속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외우게 시켰냐면은 이거는 SQLD에서 저도 본 게 아니고 저기
정처기에서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도메인 잘 하라는 거거든요. 1 전개하는 거죠. 도메인이 하나 만들으라는 거고. 앞에 글자 하나씩 떼가지고 얘가 부분적 함수 종속 제거, 얘는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 이거는 결정자 어쩌고 종속 제거고, 사정교환은 다치 종속 제거, 얘가 조인 종속 제거 이렇게 되죠. 앞에 글자 따보세요. 도, 부, 이, 결, 다 도잖아요. 이거를 두부, 이걸, 다 이러고 외우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외워져요. 두부, 이걸 다 줘. 일단 외워놓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부분적, 이행적, 결정적, 다치, 종속을 이렇게 좀 따가지고 놀래는 거죠. 두부 이걸 다 줘 하고 놀래시면 됩니다. 외워지실 거예요. 정규화 주의사항. 이전 정규화를 만족해야 돼요. 정규화 조인이 많아지면 조회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두 개는 이따가 문제로 봅시다. 반정규화 하나 익혀두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로 있는 개념이거든요. 두부 이걸 다 줘. 다 하시고 플러스로 반정규화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규화가 뭐를 계속 제거해 나갔냐면은 중복도 제거해 나갔고 함수 종속도 다 제거했는데, 다 제거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조회하고 뭐 추가하고 하는데 성능이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복귀합시다. 이전 버전, 그죠? 이전 버전으로 복귀하는 개념이 반정교화인데, 그래서 반정교화를 개념이 이렇게 돼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중복을 허용한다. 정교화를 했는데 오히려 성능이 저하될 때 실행을 한다 라고 합니다. 표현 하나 익히셔야 될 것은, 정교화를 하면 성능이 무조건 좋아진다 라고 하면 틀리다고 봐야 돼요. 반정교화가 반례가 됩니다. 그래서 두부 이걸 다 줘랑 그 다음에 반정교화 정도 일단은 갖고 넘어갑시다. 네, 관계 이만큼 쭉 한 거고, 그 다음에 조인은 결합하는 거, 우리 그 select from join on 했었죠? 그 조인이에요. 결합해서 데이터 출력해봤죠? 그 다음 계층형, 이거 스코 테이블이거든요. 우리 스코 테이블에 MGR이라고 있었어요. 얘가 상사. 근데 그 테이블 안에 여기 EMP 넘버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랑 MGR 번호는 사실 계층 구조예요. 그죠? 누구 부하에 이렇게 있고, 걔 부하가 이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계층을 하나의 테이블에다가 모아놓은 것을 계층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 배타적 관계. 이거 표현이 좀 그런데 저거예요. 고객 주문 테이블 생각하시면 주문을 해야, 고객이 주문해야 주문 생기죠. 그래서 한 명이 무조건 일어나야 그 다음이 생긴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괴상한 표현이 좀 있어요. 이거 하나. 두 사건 중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두 사건 각각 일어날 확률의 합과 같다.
수학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참고하고 넘어갑시다. 트랜잭션은 업무 단위라는 거 꼭 인지하고 계시고요. 애시드 해가지고 외워주세요. 애시드가 영어로 산이래요. 식초 같은 거. 애시드. 그러면은 오톰이고 그 다음에 컨시스턴시, 아이솔레이션 어쩌고 할 거예요. 영속성은 듀러빌리티예요. 영어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더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앞 글자만 따가지고 애시드 외워주시면은 이제 한글로 번역한 게 요거예요. 원자성은 업무가 단위잖아요. 얘가 하나의 업무 단위인데 그 업무 단위가 나뉠 수는 없죠. 나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거든요. 그거에서 딴 거예요. 일관성은 실행되고 난 다음에 데이터가 똑같아야죠. A가 B한테 10,000원을 송금을 했대요. 그러면 처음에 얘가 10,000원 있었고 얘가 없었을 때 10,000원 갔으면은 그 다음은 이렇게 되죠. 다 더하면 어쨌든 10,000원이 송금됐으니까 전체 데이터는 10,000원이에요. 근데 송금하고 났는데 얘도 10,000원 있어가지고 전체 데이터가 갑자기 20,000원 돼요. 돈 복사 됐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실행 전후에 내용에 잘못이 없어야 돼요. 고립성은 이게 일어나는 중에 뭔가가 이렇게 접근할 수 없게끔 막는다는 거고, 영속성은 저장 의미하는 거예요. 저장은 영원히 돼야 된다. 영구 저장. 근데 고립성을요, 독립성이라고도 얘기해요. 표현이 좀 다를 수는 있다. 트랜잭션 요거 갖고 넘어가면 됩니다. 널 속성이랑 DBMS에서 10 더하기 널 하면 이거 뭐 나올까요?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냥 참 여기서 이제 중요해져요. 우리 시험에서 널이 나와요. 네. 10보다 널이 크냐 이런 거 계산시키면은 어떤 거에서는 false가 나오고요. 어떤 거에서는 널이 나와요. false나 널 둘 중에 하나만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sum 번호 이런 함수를 돌려요. 그러면은 sum은 몇이 나옵니까? 너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7이 나오고요. 너는 그냥 제외돼요. 지금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얘가 표예요, 표.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번호표가 이렇게 쭉 있을 때 내가 썸을 하면은 1, 3, 1, 2, 4를 더해가지고 7 나오고 널은 안 해요. 또는 카운트 번호 하면은 몇 개 행이 있냐라고 하는데 이거 3 나와요. 4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질 않습니다. 번호에 대한 집계함수를 쓰게 되시면은 이때는 이거는 빼요. 계산 안 해요. 네, 카운트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널 다 제외한다인데 이런 표에서 카운트 5를 하잖아요. 그래 이거는 4 나와요. 5는 그냥 행 전체를 그냥 세는 거라 그래요. 잘 보시면 됩니다.
본질 식별자, 인조 식별자 이번 이전에 한 거였는데 인조 식별자가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 식별자로 처리하기가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거나 좀 너무 복잡해졌대요.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인조 식별자다 보니까 이것은 절대로 필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데이터를 계속 만들면, 편의에 의한 데이터를 만들면 그만큼 이건 부하가 커지는 겁니다. 중복 데이터가 발생을 하는 거고, 불필요한 인덱스가 생성되는 것은 인조 식별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인조 식별자는 마음껏 만들면 좋다, 이런 그 문구가 나와요. 인조 식별자는 많이 만들수록 도움이 된다,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틀렸어요. 이거는 적당히 이용하라고 나와요. 그거까지예요. 이게 범위에서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은 우리가 요거잖아요. 지금 요건데 데이터 모델링이 이해해가지고 챕터가 크게 두 개로 나뉘고 한 번 더 내려가면요. 기본이 활용해서 기본이랑 활용으로 나뉘는 건데 그 다음 관리구문 있고 지금 이거 한 거거든요. 어쨌든 들어보시는 것들이 해당되는 바가 이론에 대한 거를 우선은 끝낸 거예요. 모델, 엔터티, 속성, 관계, 식별자 엄청나게 키워드로 다뤄가지고 한 거 같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핵심적인 걸 겁니다. 나중에 풀어보시면. 정규화랑 트랜잭션 널 인조했는데 정의 같은 게 지금 빠졌죠. 생각해 보시면 막 정의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고 외워야 될 거면 쭉 하다 보니까 너무 컴팩트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좀 다른 블로그나 아니면 따로 그 정규형 이래가 찾아보시면은 제가 찾은 것처럼 다른 글들 많고 영상들 도와줄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있어요. 다른 거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면 우리가 여기 있다. 정규화를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이런 글로 와보시면 조금 더 설명이 많이 돼 있습니다. 요거 두부 이걸 다 줘 하고 외우는 부분 봐주시면 되고 아까 이 사람 거였나 보네요. 1정규형은 하나의 속성만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쭉 가는 거고 2정규형은 부분적 종속이 없어야 된다. 3정규형은 이행 종속이 없어야 된다. BCND는 모든 결정자가 집합에 속해야 된다. 다치 그 다음에 이거는 종속 조인 없어야 된다. 이러고 갔는데 그 아래 여러 가지 이게 무슨 뭐에 대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 있는 걸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읽어보셔도 만약에 그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그때 질문해 주세요. 반정규화 반대로 간다는 거 쭉 있는데 종류 많아요. 보시면 중복을 추가하는 거, 파생하는 거, PK도 추가하는 거. 근데 이 종류 안 해도 돼요. 그냥 반정규화 이름만 아시면 된다라고 제가 다 친 거예요. 그래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더. 그러면은 이런 데 더 정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돼요.